안녕하세요. 쾌백입니다. 사실 제가 실무에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스킨십을 잘못했다가 이게 철컹철컹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아동 성추행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이제 성추행을 보통 남성이 여성한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아저씨들도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어디 우리 누구누구 옆집 아들 얼마나 컸나 보자 막 하면서 이렇게 성기 부분 만지고 이렇게 막 그걸 그쵸. 귀엽고 관심의 표현이라고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 처벌되는 거예요. 아동 성추행은. 이런 사례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 나 선생님은 네. 평소 자기를 잘 따르던 A양이 예쁘다고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쳐준 거예요. 얼마 뒤에 갑자기 경찰에 신고된 이 나 선생님은 아동 성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A양 어머니가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보시고 신고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이런 스킨십이 처벌이 된다는 거죠. 원래 성추행이란 게 가해자 즉 행위를 한 사람의 행위 목적이나 의도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피해자 즉 신체적 접촉을 당하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성립 결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A양이 만약 이걸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나이 많은 어린이 엉덩이를 귀엽다고 툭툭 이렇게, 치다가 그렇게 이런 일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때마다 다 고소당하고 처벌되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위가 어디인지에 따라 좀 중요하긴 해요. 여성의 신체 부위 중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들 있잖아요. 네네네. 가슴이나 엉덩이나 또는 성기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접촉을 하면 다 처벌이 되는 게 맞고요. 누가 봐도 이제 격려나 뭐 감사나 인사의 의미로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는 부위들 있잖아요. 손이나 어깨나 등 부위나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접촉을 하면 객관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감한 부위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된다면 특히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처벌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큰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처벌도 엄청 세구만. 아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내용만 알려주셨는데 그럼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요? 일단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 이것도 높다. 예.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비교해보면 확실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은 진짜 처벌이 세네요. 규정이 엄격하죠. 오, 예.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그런 기사 봤어요. 6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그 8살짜리 여자아이 2명을 막 이렇게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 만지고 이래가지고 실형 4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성인에 대해서 그랬다면 이게 실형까지 안 났을 텐데 그렇죠. 피해자가 아동이라 되게 네. 세다 이런 처벌이 되게 세게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들거든요. 또 다른 사례 보면 60대 남성이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한테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귀엽다고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벌금 1,500만 원 선고됐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그 60대 남성 입장에서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한테 손등에 입을 맞출 때 성욕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근데 가벼운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왜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혹시 동량 알고 있나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더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어린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인의 기준에서도 수치심이 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들도 그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피해자 나이가 어릴수록 이렇게 대처 능력이나 뭐 정신적 충격을 받는 그 강도가 훨씬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어릴 때 나쁜 기억이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평소에 안면이 없던 여자아이 이렇게 뺨이나 손등이나 이런 걸 30대 남성이 만졌는데 그것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징역 3년의 실형 선고가 됐어요. 3년이 꽤 많이 나왔네요. 엄청 많이 나온 거죠? 네네네. 근데 어린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이런 스킨십들이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죄 받은 게 나무도끼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소 애들을 체벌할 때 쓰던 장난감 나무도끼가 있었는데 수업 중에 만 7살의 A양의 이 성기 부분을 이 나무도끼로 때렸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을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 중에 제일 심한 강제. 이게 뭐 도구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위가 성기니까 좀 그랬는데 선생님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그 도끼로 성기 부분을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A양이 등과 다리 등을 때리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또 실수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은 살짝 스친 사실만 있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도 없고 성기 부분은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고 왜 그렇게 체벌을 하느냐 비난은 했지만 다만 선생님이 다른 부분을 때리려다 과실로 성기 부분을 같이 건드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렵고
변호인들이 항변을 참 잘했나 보네요. 그렇죠. 고의 부분을 참 주장을 잘해서 인정을 잘 받은 거죠. 예. 또 그 비슷하게 무죄 나온 사건 중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20대 선생님이 A양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막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요. A양의 진술도 구체적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 A양의 진술에 모순점이 좀 있는 데다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것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어요. 이게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최근에 뉴스에 보셨겠지만 아이한테 어린아이한테 이불 덮어 씌우고 이렇게 누르면은 아동 학대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그렇구나. 절대 해서는 안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건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행위자의 고의라든가 행위 정황,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모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일 자체에 연루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남들이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오지랖 넓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 그 13세 미만, 특히 진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성추행하면 실형을 살기 때문에 의심살 행동은 아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만 안녕. 안녕.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을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뭐 여기서는 빌기도 하는 거군요. 빠이.